안녕하세요. 오늘은 왓칭, 김상훈 작가께서 쓰신 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나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프로젝트, 나의 원하는 몸 만들기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왓칭 요술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몸 만들기. 음식 충동을 외면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달래봐. 식탐이라는 욕구도 엄연히 독자적인 생명과 지능을 가진 존재이다. 달래다니요? 어떻게요? 식탐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괴물이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먹이를 실컷 먹여봐. 그럼 잠잠해질 테니까. 그녀는 농담이려니 생각했는지 픽 웃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했다. 뭔가 먹고 싶을 때 마음속에서 실컷 먹어봐. 실제로는 먹지 말고. 얼마 후 그녀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나도 다른 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6개월쯤 지나 회사 앞에서 그녀와 마주친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사이 뚱뚱하던 몸짓이 반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나 봐. 상상 속에서 실컷 먹었더니 식욕이 정말 떨어졌어요. 그녀는 실제로는 먹지 않았다. 단지 실컷 먹는 이미지만 그려 바라본 것일 뿐이었다. 단지 실컷 먹는 이미지만 그려 바라본 것일 뿐이었다. 그러자 그녀의 머릿속에 도사리고 있던 충동이 누그러졌고 실제로 실컷 먹은 것처럼 식욕도 떨어졌다. 먹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않고 끄집어내 객관적인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니 충동이 누그러져 실제로 이미 먹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험을 주도한 모어 웨지 교수는 이렇게 조언한다. 햄버거를 먹고 싶은 충동이 들면 햄버거를 잔뜩 먹는 이미지를 그려 바라보세요.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를 잔뜩 먹는 이미지를 그려 바라보세요. 그럼 먹고 싶은 충동이 가라앉으니까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는 건 먹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식탐 괴물도 나름대로 지능과 자존심을 갖고 있다. 만일 당신이 식탐이라면 화나지 않겠는가? 왜 억눌러대는 거야? 왜 날 무시해? 당신은 오기가 생겨 더욱 이를 갈며 먹어댈 것이다. 식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식탐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식탐도 조용해진다. 어차피 그가 원하는 건 실제 음식이 아니라 마음속의 가짜 음식 아닌가? 서 있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이 뱃살이 자꾸 불어나 고민이라고 가정해보자. 운동할 시간은 없고 굶기는 싫고 뱃살은 늘어나고 뭐 좋은 방법 없나? 당신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불어나는 뱃살이다. 그러니 뱃살이 불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제부터는 거꾸로 길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상상해봐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방이 몇 방울씩 빠져나가겠군.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서 있는 시간만큼 뱃살도 빠져나가겠지. 계단을 오를 때도, 청소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그런 이미지를 바라보라. 한 달쯤 지나 안 입던 바지를 꺼내 입다가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한 달 전에 입었던 바지가 왜 이렇게 헐렁해졌지? 팔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운동을 하면서 지금 내 팔의 근육이 강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보자. 팔 근육이 그 생각을 읽고 실제로 강해진다. 영국 헐 대학의 마찬트 교수는 사람들에게 팔 운동을 시키면서 3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했다. 방법 1. 근육만을 생각한다. 내 근육이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방법 2. 운동기구만을 생각한다. 이 운동기구는 참 편리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방법 3. 아무거나 생각한다. 지금 친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즉, 근육 운동량이 가장 많았다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으로 운동할 때 근육
의 전기적 활동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 1이 뭐였냐면 근육만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였어요. 아, 내 근육이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량이 더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걷기나 서 있기 등 일상의 평범하고 습관적인 행위들은 어떨까?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몸이 그 생각을 읽고 실제로 운동 효과가 생기도록 해줄까? 예를 들어 연아는 출퇴근길에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걷는 것도 운동이야. 서 있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로 운동이 되면서 살이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틴 교수가 말하기를 몸은 우리 생각을 읽고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몸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변화를 한다. 그래서 시간 여행으로 돌연 젊어진 노인들. 머릿속이 온통 젊은 시절의 이미지로 꽉 차버리면 몸도 저절로 젊어지는 것이다. BBC는 이 실험을 The Young Ones라는 제목으로 반영을 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불가항력적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생각이 몸을 늙게 만드는 겁니다. 시각만 바꾸면 몸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도 노화 속도도 변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나도 나이에 상관없이 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며든다는 것이다. 젊음이 스며든다는 것이다. 반면 노화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바라보면 노화는 가차없이 진행된다. 이처럼 우리 몸은 바라보는 대로 현실화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몸은 늙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을 어떤 이미지로 채울 것인가?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을 앞으로 불러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다. 진표군, 한 팔을 옆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가장 수치스러웠던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그가 눈을 감고 나서 조금 지나 내가 팔을 슬쩍 내리눌렀다. 팔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이번에는 가장 평화로운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내가 또 팔을 슬쩍 내리눌렀다. 이번에는 그 팔이 끄떡없었다. 내가 더 힘을 줘서 눌렀는데도 그의 팔은 내려가지를 않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머릿속에 수치스러운 장면을 입력시키면 기운이 빠지게 되면서 팔이 툭 떨어진 것이었고 머릿속에 평화로운 장면을 입력시키면 힘이 생겨서 그렇게 힘이 생긴 거죠. 네. 이처럼 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채우느냐에 따라 내 몸도 달라진다. 젊은 이미지로 채우면 몸도 젊어지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채워지면 몸도 활기차고 건강해진다.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을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을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걸 딱 지정해놓고 그 모습을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모델로 살아보고 싶다 하면 모델처럼 모델이란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모델이 하는 행동으로 그대로 따라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를 의사처럼 살아보고 싶다 하면 의사라는 이미지를 계속 떠올려 보면서 의사처럼 진짜 행동을 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발명가처럼 살아보고 싶다. 나는 오늘 창업가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오늘 그 하루 동안만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보고
보는 그런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을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 와칭 요술 두 번째, 나를남으로 바라보며 효과 100배. 어느 날 이메일을 열어보니 한 여학생이 면담을 요청해 왔다. 그런데 평소 얌전하고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선생님, 제가 골초예요. 술도 많이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요? 담배는 중학교 때부터, 술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였다. 유별난 행동을 들춰보면 유별난 뿌리가 숨겨져 있는 법. 그녀의 가슴에도 어릴 적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엄마는 어릴 적부터 늘 제게 예쁘고 매력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제가 엄마에게 애정과 인정을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죠. 엄마는 저를 예쁘게 꾸며 쇼핑이나 파티에도 데리고 다니곤 했어요. 하지만 파티가 파하고 나면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한 번은 파티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 모든 사람이 멋진 옷을 차려입고 음식과 대화를 즐기고 있었다. 어린 그녀도 예쁜 옷차림처럼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았다. 저도 그렇게 앉아있으니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혜정아, 저쪽에 앉아있는 여자아이 예쁘지? 너가 가서 볼에 살짝 뽀뽀해주고 오렴. 그녀는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 난 저 애 몰라.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게 무슨 당치 않는 소리니? 너가 좋아할 만해야 냉큼 가서 뽀뽀해주고 와. 엄마가 시키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당한 것이었다. 엄마의 사랑은 허울뿐인 사랑이었다. 파티가 끝나면 우아하던 엄마의 미소도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엄마는 다시 예전에 무심한 마음으로 되돌아갔다. 물론 남들이 보면 참 행복해 보였다. 물질적으로는 엄마가 모든 욕구를 채워줬다. 하지만 정작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땐 기댈 수 없었다. 엄마는 딸을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분신으로 보았을 뿐이다. 엄마는 자신이 예전에 못했던 것들을 딸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 했다. 심지어 졸업 후 결혼할 남자까지 이미 점 찍어 놓았다. 물론 엄마 입맛에 맞는 돈 많은 남자였다. 어릴 적부터 그런 식으로 억눌린 그녀의 감정은 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 출구가 바로 술과 담배였다. 하지만 어쨌든 술과 담배는 끊어야 했다. 그래서 담배 대용으로 최근에 나온 수증기를 뿜어내는 전자담배도 피워보고 피부 패치도 붙여보는 등 온갖 방법을 써보았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자신감도 점점 약간 끊겠다는, 담배와 술을 끊겠다는 그런 후회가 그런 도전하면서 잘 안 된 거죠, 마음대로.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자신감도 사라졌다. 결심과 후회가 상습화돼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여자를 바꾸게 됐냐? 뒤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흡연 유혹을 이겨내는 혜정 양의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 아니면 약혼자? 약혼자와 아빠요. 그럼 아빠와 약혼자가 혜정 양의 꿋꿋한 금연 자세를 지켜보고 흐뭇해하는 모습들을 그려보세요. 다시 말해 혜정 양이 금연하는 모습을 가족들과 함께 관객처럼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술과 담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끊어야만 해요. 끊고 싶어요. 근데 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잘해서 나중에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누가 가장 흐뭇해 보고 흐뭇해할까? 당연히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면 더 좋겠고 아니면 뭐 주변 가족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빠와 약혼자가 혜정 양의 꿋꿋한 금연 자세
지켜보고 흐뭇해하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보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혜정양이 금연하는 모습을 가족들과 함께 관객처럼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한 모습을 여러 명이 함께 바라보는 이미지를 그리면 현실화가 가속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남이라고 한번 객관화시켜 바라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객관화시켜서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관찰일지를 쓰는 거예요. 하루 일과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거를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관찰일지를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변한 모습들을 여러 명이서 함께 바라보는, 자신이 변한 모습을 여러 명이 함께 바라보는 이미지를 그리면 현실화가 가속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과정을 바라보면 쉽게 달성된다란 세 번째 와칭 요술에 관해서 얘기해 볼게요. 과정을 바라보면 쉽게 달성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 과정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건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미리 그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건 그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미리 그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그쵸?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과정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에 적합한 여러 과정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딱 한 개를 정해놓고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놨으면 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려 바라보면 그대로 일어난다.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이미지도 그만큼 더욱 선명하게 그려진다. 걸림돌을 미리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 시험지만 받아들면 너무 긴장해 얼굴이 벌개지고 손이 달달 떨리는 친구가 있었다. 그런 상태로는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시험만 끝나면 늘 오늘 시험도 또 망쳤어 라고 버릇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이른바 시험 불안증이다. 이처럼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개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처럼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는 대개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이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물은 필수 조건이에요. 어찌 보면 길을 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들이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돌을 피할 생각이 아니라 건너뛸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대개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이다. 골비처 교수는 이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는 어느 날 수학 시험지를 들고 들어가 학생들에게 엄포를 놓았다. 오늘 치는 시험은 아주 어려운 수학 시험입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이죠.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은 더욱 불안해졌다. 설상가상으로 교수는 학생들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컴퓨터 스크린에서 재밌는 동영상 광고까지 흘러나오도록 했다. 시험 문제를 풀면서 동영상 광고가 거슬리면 수학 문제에만 집중해야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 광고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외면하고 목표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왼편 학생들에게는 다른 주문을 했다.
시험 문제를 풀면서 동영상 광고가 거슬리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라고? 첫 번째 학생들한테는 시험 문제를 풀면서 동영상 광고가 거슬리면 수학 문제에만 집중해 보세요 라고 보야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외면하고 목표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였어요. 또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즉 장애물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물이 있네? 이걸 내가 그냥 무시해 볼까라고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해결책까지 미리 생각해 보라는 얘기였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목표에만 집중하려 든 오른편 학생들과 목표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장애물에 대한 그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까지 미리 생각해둔 왼편 학생들. 과연 어느 편 학생들이 문제를 더 많이 풀었을까? 결과는 이랬다. 광고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 더 많이 문제를 많이 풀었다라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투지나 의지로 억지로 덮어버리거나 저항하려 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억누를수록 더욱 거세게 일어나는 생각 속성 때문이다. 덮어버리거나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낫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중독되어 있는 그런 대상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장애물이네? 그냥 무시하면 되지. 나는 할 일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중독된 대상을 한번 건너뛰는 연습을 하면서 그 중독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결책까지 미리 상상해 두면 불안한 마음이 닥치더라도 금방 사라진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음식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음식이 앞에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시간 정해서 그 시간이 아닐 때에는 음식 생각이 나더라도 음식 생각? 장애물이네? 무시해야지. 나는 할 일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내가 오늘 하루에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치환해 주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중독적인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골비초 교수가 개발하는 걸림돌, 자동 제거 장치, if then. 만일 뭐뭐하면? 그럼 뭐뭐하면 되지 뭐. 공식이다. 만일 뭐뭐하면. 만일 내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는 게 두렵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발표하는 게 두렵다. 그래서 왜 발표하는 게 두려운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말 주변이 잘 없네. 그러면 이런 말 주변이 없어도 많이 연습해 봐서 키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두려움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then 만일 뭐뭐하면 그럼 뭐뭐하면 되지 뭐 공식이다. 네. 그래서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풀기 어려운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그 장애물에 대한 마음가짐을까지 미리 상상해 두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빵이 있어. 빵이 있으면 다이어트를 난데 앞에 빵이 있으면 그럼 한번 건너뛰고 내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까지 아니면 내가 정해진 시간에 일부분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상상해 두라는 말이었다.
네, 이렇게 나 자신을 바꾸는, 나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와칭 요술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이번에는 부정적 생각 꺼버리기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자꾸만 휩싸이는 걸까? 네. 남자친구를 보려고 2시간 넘게 날아가듯 운전해서 드디어 대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근사한 음식점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사준 뒤 평소 갖고 싶다는 음반도 선물했습니다. 우리 오후엔 영화나 보러 갈까? 그러자 남자친구 얼굴이 갑자기 어두웠습니다. 어떡하지? 오후엔 다른 약속을 잡아놨는데 친구들과 먼데 가기로 했거든. 그녀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이런 날 다른 약속을 잡아놨다고? 그녀는 획 토라졌다. 남자친구가 여자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인 것 같아요. 무시당했다는 그런 기분이. 그러니까 그럼 남자친구한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앞뒤 안 가리고 폭발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 보면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인생을 망치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뉴스 같은 거에서 봐도. 우리 두뇌의 모습은 양쪽 뇌의 빨간 부위, 그러니까 양쪽 뇌에 분노, 증오, 슬픔, 절망, 공포 등 모든 부정적 감정에 불을 탱기는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존재합니다. 나의 생존에만 집착하며 모든 부정적 감정에 불을 붙이는 아미그달라라는 부위가 우리 뇌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미그달라의 분류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육회, 불쾌, 중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육회는요 생존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면 육회로 분류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거나 높여주면 육회로 분류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한다. 불쾌라는 감정은 위험이 닥치거나 불안하게 느껴지면 불쾌로 분류한다. 나를 무시하는 행위, 남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 등도 불쾌다. 불쾌로 분류되면 위험 신호를 켜서 분노, 공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일어나도록 한다. 중립, 유쾌도 불쾌도 아닌 상황으로 별 의미가 없다면 분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철저하게 너 편과 내 편으로만 생각하려 드는 아미그달라의 정신 연령은 그다지 높지 않다. 겨우 5세 유아 수준이다. 우리 두뇌는 5세 이전에는 아미그달라를 통해 분노, 증오, 절망 등 원시적인 감정을 배우고 5세부터는 대뇌피즈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개념적인 걸 언어로 배운다. 우리가 5세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다 그래서이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5세 이전의 일들을 기억 못한 현상을 유아기 기억 상실이라고 불렀다. 두뇌 과학자들은 기억력이 원시적 감정에서 개념적으로 바뀌는 원시적 감정에서 개념적으로 바뀌는 5세를 기억 전환 나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원시적 감정은 5세를 넘으면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5세 유아나 어른이나 원시적 감정은 똑같다. 제 아무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도 분노나 증오, 절망 등의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 원시적 감정은 이런 원시적 감정 중 분노, 증오, 절망 등의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제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꺼지지가 않는다. 머릿속의 옷의 유아는 이처럼 생존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반사적으로 빨간불을 켠다. 빨간불이 켜지면 머릿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생존을 위해 상상 가능한 온갖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병이 된다. 하지만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쉽게 꺼진다.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거짓말처럼 쉽게 꺼진다. 그러나 위험 해제 신호가 이처럼 명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땐 옷의 유아를 달래줘야 한다. 달래주는 최선의 방법은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옷의 유아의 빨간불은 꺼진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면요. 부정적인 감정의 자연 수명은 90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이거는 90초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때로는 분노에 파묻혀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것도 다 우리 스스로 창조해낸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뇌야 고마워. 내 생존을 위해 이런 소용돌이 감정을 만들어냈다니. 어차피 몇 분 안에 사라지겠지. 사라지겠지? 나에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감정을 선사하는 거니?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 말해봅시다. 소용돌이 감정을 만들어내다니 정말 고맙구나. 부정적인 감정아. 너는 어차피 금방 사라지겠지? 그러면 나는 이번 감정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감정을 선사하는 거니?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나면 어느새 평화가 온다.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 역시 조용히 주시하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90초 내에 식어버린다고 한다.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의 자연적 수명은 90초, 딱 90초예요. 그래서 90초만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참아보는 거 아니라 그냥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참는 거는 아니에요. 언젠간 폭발하게 됩니다. 참는 건. 그냥 느껴보세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거다. 딱 90초 동안. 그런데도 분노가 90초 이상 지속되는 거는 우리 스스로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 그쵸? 이렇게 스스로 기름을 부으면 화는 90초가 넘어도 계속된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90초 동안 그 화를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때의 일이다. 오후에 회사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잔뜩 울먹이는 소리였다.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창피당했어. 아니 왜? 가슴이 철렁했다. 퇴근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좀 어이가 없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크리스마스 화환을 만든다고 해서 전날 밤 아이와 함께 문방구에서 몇 가지 장식물을 샀었다. 금방울, 장식용 색깔 테이프 이런 것들이었다. 이튿날 아이는 준비물들을 챙겨 학교에 갔다. 하지만 학교에 가서 당황하고 말았다. 다른 아이들의 장식물들은 우리 아이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휘황찬란하고 요란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를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괜찮아. 사람마다 크리스마스 화환 만드는 생각이 다 달라. 요란하게 만드는 아이도 있고 좀 순수하게 만드는 아이도 있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니? 아니야. 아빠는 몰라서 그래.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해왔는지 아빠는 몰라. 아이는 더욱 씩씩거렸다. 다시 생각해보니 나의 대처 방안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의 아미그달라는 체면이 깎였다고 판단해 불쾌!
체면이 깎였다고, 무시당했다고 판단을 했고 이미 불쾌 신호를 이미 켜놓았어요. 그 신호를 꺼주는 게 급선무였다. 그 생각은 안 하고 아이의 분노를 부인하기만 했으니 아이가 더욱 화를 내는 건 당연했다. 그래, 다른 아이들은 다 멋진 걸 많이 갖고 왔나 보구나. 너 혼자서만 조금만 챙겨가지 않았으니 당연히 속이 많이 상하지. 아빠라도 속이 많이 상했을 거야. 다음엔 좀 더 많이 챙겨가자. 알았지? 이렇게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머릿속에 쌓인 불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이해해달라는 것뿐이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저절로 풀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서 내가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화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불만을. 아, 너는 누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구나. 근데 이게 90초 동안만 지속될 거야.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참에 어차피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에 그냥 무뎌지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 좋은 습관을 들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불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이해해달라는 것뿐이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저절로 풀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마칭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북이 DJ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